정말 아이 낳고 또 살림하고 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모습을 또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네네. 뭐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야 될까요? 천천히 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요.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사회 문제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4년에 한 번씩 생활시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2014년에 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 남자는 40분 일을 했고요. 여자는 194분을 했습니다. 4.4배 정도를 여자가 일을 많이 한 거로 나타나는데 네. 동일한 조사로 덴마크는 186분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4분 여자가 하고 남자가 만약에 186분을 하면 여자도 행복하고 남자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이런 이상적인 세팅들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좀 남자들이 굉장히 이 집안일하는 것에 대해서 릴럭턴트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구조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직 우리나라가 너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저는 정시퇴근 정도가 준수된다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를 키우는 아주 힘든 시간, 그 시기에는 남성들도 같이 아이를 돌보는 육아휴직제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고요.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한 개씩 좀 풀어놔 주시죠.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우수 기업은 다 영업이익, 매출액으로만 판단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기업상 이런 거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잘 쓰는 조직인가, 성평등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진 조직인가,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상을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네, 교수님. 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기업 평가할 때 육아휴직 그 전체 몇 사람이 썼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진짜 남성도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 건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좀 평가하고 좀 공시하고 이런 제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에 있는 육아휴직 남자들이 다 쓰거든요. 네. 이유는 소득 대체가 100%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 재원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재원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과감히 투자해서 더 육아휴직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